도영아, 이제 가정부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으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정분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부로 내몰린 시어머니,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치밀한 음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이 집을 떠나주세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재벌가 안주인에서 하루아침에 가정부 누명을 쓰고 쫓겨난 분이. 하지만 10년 후 운명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났군요. 서진 씨. 새로운 시어머니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분이었다면 과연 분이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남편의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서진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집안 살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말이에요. 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서진아. 분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집안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귀중품 관리 같은 것들 말이죠. 분이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렴. 내가 알아서. 하지만 이 대화가 며칠 후 벌어질 일의 서막이었다는 걸 분이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 금고에서 귀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몇 점이 사라진 거였어요. 서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보관하시던 귀금속들이 없어졌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없어진 게 맞나요? 분이는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방금 알았구나. 분명히 금고에 있었는데. 그때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맡겨두신 건 아니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하신다거나. 분이는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금고에 있었어. 며칠이 지나도 귀금속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우와 분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어머님, 정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진아?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김 가정부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 가정부가 뭐라고 했다는 거냐? 서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금고를 자주 열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혼자 무언가를 꺼내서 가방에 넣으시는 모습을 봤다고. 분이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가정부는 2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한 분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정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로 어디 맡겨두신 건 아닌가요? 급히 돈이 필요하셨다거나. 분이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서진이 다시 끼어들었죠. 어머님,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믿어달라.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집에는 어머님과 저, 그리고 김가정부밖에 없었는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진이 김가정부와 함께 분이 앞에 섰어요. 김가정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본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어머님이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서. 분이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가정부야,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김가정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런 말하기 싫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서진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인정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분이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정우의 눈빛도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분이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분이가 문을 열자 서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떠나주세요. 분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서진아?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우도 동의했어요. 분이는 다급히 아들을 찾아갔죠. 정우야, 정말 나를 내쫓으려는 거냐? 정우는 분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도 다 나왔잖아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아, 정말 어머니를 믿지 못하겠니? 20년을 키운 며느리의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우니? 정우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분이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자 도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분이는 무릎을 꿇고 도영의 눈높이에 맞췄죠. 도영아,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야 해. 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언제 돌아와요? 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나타났어요. 도영아, 이제 가정부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으셔.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앞에서. 서진은 차갑게 말했죠.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도영이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정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분이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마저도 자신을 가정부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한밤중 분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죠.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여행이세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택시가 한남동을 벗어나면서 분이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분이의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준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분이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죠. 여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강릉의 작은 여관 앞에서 분이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의 전부였어요. 여관 간판에는 바다소리 여관이라고 쓰여 있었죠. 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관 문을 밀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카운터 뒤에서 60대 중반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방을 잡으려고 오셨나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사장 아주머니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일자리요? 어떤 일 말씀이시죠?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나 빨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 아주머니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미자라고 합니다. 58살이에요. 실제로는 62살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침 일손이 부족했는데 하루에 5만 원에 밥도 주고 잘 곳도 줄게요. 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객실 청소부터 세탁, 설거지까지 하지 않는 일이 없었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미자 씨 사무실 청소 끝나면 세탁실로 와요. 사장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이는 걸레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분이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남동 저택에서의 화려했던 삶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가정부들이 이런 일을 했었죠.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분이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정미자라는 이름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남편의 반지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글씨를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여간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죠. 방 하나 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체크인을 도와드리려고 카운터로 갔어요.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때 노인이 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정분이 여사님 아니신가요?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말 많이 닮으셨는데 혹시 서울에서 오셨나요? 분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봤어요. 그런가요? 실례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들켜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체크아웃을 하러 왔습니다. 정미자 씨, 분이가 고개를 들었죠. 네. 노인이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하상윤이라고 합니다. 하상윤 회장. 분이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하 회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이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 회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분이 여사님,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곳에서? 분이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 회장님. 하 회장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며느리의 음모, 아들의 배신, 그리고 가정부로 내몰린 현실까지. 하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 못된 며느리가 감히 분이님을 어떻게 해?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 회장님. 하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이님,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분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하 회장님,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하 회장이 놀랐어요. 제 힘으로요? 어떻게요? 분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똑같이 돌려받을 거예요. 하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분이님, 혼자서는 힘들어요.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함께 있어요. 그날 밤 하 회장이 떠난 후 분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죠. 반지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분이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복수에 대한 다짐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죠. 서진이와 정우가 저에게 한 일을 반드시 되돌려 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 반복됐죠.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올 거야. 분이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언젠가 서울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서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어느새 70대 초반이 되었고 강릉여관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견뎌내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한편 서울에서는 윤서진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 회장의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오늘 하 회장님 댁에 인사 가는 거 잊지 마. 서진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하 회장님이 우리를 좋게 보실까?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일 때문에. 서진이 화장대에 립스틱을 3개 내려놨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 회장이 어디 있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하 회장 저택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 회장은 정우와 서진을 맞이하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우 씨, 서진 씨. 서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회장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 회장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죠. 앉으세요. 차나 커피 드릴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커피 부탁드립니다. 하 회장님. 하 회장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서진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우리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어요. 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정우 씨. 정우가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우와 서진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 회장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지방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혼자서요? 왜 혼자서? 서진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셔서. 하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거짓말쟁이들. 분이 여사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강릉에서 분이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간병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보람을 느끼는걸요. 분이는 환자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줬어요.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죠. 정미자 씨,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원장이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는 게 즐거워요. 그날 저녁 분이는 여관으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됐죠. 하상윤 회장의 아들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이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 결혼식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바로 하 회장의 새로운 부인이 될 분이 시어머니로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분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인? 시어머니? 그 관계자에 따르면 새 부인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이는 갑자기 무릎이 떨렸어요. 설마 하 회장님이.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 회장님? 분이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결혼하신다고요? 하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분이는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신부가 누구인가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하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분이 여사님. 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하 회장님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며칠 후 분이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이 말했어요. 정미자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분이가 고개를 들었죠. 투자요? 네. 하상윤 그룹에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상윤 그룹이요? 네. 수익률도 좋다고 하고. 어떠세요? 분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목돈이 있었어요.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신청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분이는 투자 계약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투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소액이라고 했는데 분이는 다시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투자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 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분이 여사님, 그게 맞아요. 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데요. 하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분이 여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전의 일을 되돌릴 시간이 왔어요. 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하 회장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분이는 남편의 반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때가 온 걸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하상윤 그룹 본사 건물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식이라 온 언론이 몰려든 거였어요. 윤서진은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상류층이 되는 날이에요. 서진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긴장된다. 정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서진이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뭘 걱정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우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어머니 일 때문에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요? 벌써 10년이 지났다고요. 이제 그만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편 분이는 하 회장의 개인 차량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분이 여사님, 준비되셨나요? 하 회장이 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하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남동 방향이 보였죠. 10년 전 쫓겨났던 그 집이 결혼식장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하 회장의 아들 이준호가 먼저 입장했죠. 신랑이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객 중 한 명이 속삭였죠. 서진은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왔어요. 정우도 뒤따라 입장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뿐이었죠. 이제 축하 인사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 회장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한 분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정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저희 가족이 될 분입니다. 제 아내이자 준호의 새 어머니가 되실 분이죠.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 회장이 재혼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오늘 발표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진이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진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서진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자 서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 사람이. 정우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분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 회장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 정분이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분이는 서진을 바라봤죠. 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만났군요, 서진 씨. 서진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정우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요? 그것도 하 회장님과. 하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분이 여사님과 저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반자였어요. 서진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정우가 다급히 무대로 올라가려 했어요. 어머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지만 경비원들이 정우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에는 관계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분이가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정우야, 오랜만이구나.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분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이라고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아들이 걱정을?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도둑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서진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뵙고 싶었는데. 분이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해요? 김 가정부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하게 한 것도 오해인가요? 서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는 한복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10년 전 진실이. 하 회장이 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죠. 기자들이 더욱 바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엄청난 특종이었거든요. 서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돌아온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서진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시어머니가 하 회장과 서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죠. 정우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그것도 10년 동안. 정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어머니께 한 일을 생각하면. 서진이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증거도 다 있었잖아요. 김 가정부도 증언했고, 하지만 정우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 서진은 다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서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재산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야겠네요. 혹시 시어머님이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소송이요? 정말요?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정말 조작된 거라면 말이죠. 서진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시어머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김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물론이죠. 김 가정부도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하 회장님.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 회장이 전화를 했다고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변호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서진은 당황했어요. 지금요? 저희 상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한편 하 회장의 서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하 회장, 그리고 법무팀이 모여 있었어요. 분이 여사님, 이제 시작할까요? 하 회장이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하 회장이 법무팀에게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자료를 모두 꺼내세요. 법무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분이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김가정부의 진술서, CCTV 영상, 그리고 분이의 손이 멈췄어요. 남편의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나요? 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인이 생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분이는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여 있었어요. 나 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정분이의 동의와 신탁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 회장이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분이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만약 누군가 분이를 모함하거나 해를 가한다면 이 봉투 안의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 분이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김 가정부와 서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하 회장이 대답했어요.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보험이에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가정부님, 이 돈 받고 시어머님이 금고를 뒤지는 걸 봤다고 말해주세요. 김 가정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데요. 서진이 답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돈도 더 드릴게요. 분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서진이 조작한 거였구나. 하 회장이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고인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야,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분이가 대답했어요. 하 회장님이 알려주셨어. 만나고 싶구나. 정우는 망설였어요. 어머니, 저는. 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한남동 공원에서 보자. 혼자 와. 정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공원에서 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아라. 정우는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어요? 분이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궁금하냐? 내 아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봐라.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진과 김 가정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정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분이가 담담히 말했어요. 10년 전 진실이다. 내 아내가 나를 모함한 증거야.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분이가 일어났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정우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보겠다. 정우야. 정우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분이가 뒤돌아섰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서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죠.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정우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서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었고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어떤 녹음 파일 말이에요? 정우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김가정부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하라고 한 거 말이에요. 서진이 펄쩍 뛰었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조작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도영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도영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깼어요. 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 도영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도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글짓기 숙제가 있어요. 가족에 대해 쓰는 거예요. 정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뭘 쓸 건데? 도영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에 대해 쓰고 싶어요. 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 말이야? 도영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가정부 할머니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서진과 정우가 동시에 당황했어요. 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좋았거든요. 항상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서진이 다급히 말했어요. 도영아, 그분은 그냥 일하러 온 분이었어. 가족이 아니야. 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같았는데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영이 어머니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날 밤 도영은 자기 방에서 글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열심히 썼어요. 진짜 할머니 이야기. 도영이 제목을 적었죠. 예전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엄마는 가정부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할머니 같았어요. 도영은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했어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시고 숙제할 때도 도와주셨어요. 한편 서진은 도영의 방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영이 이상한 글을 쓰는 건 아닐까?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영아, 숙제하고 있어? 네, 엄마. 거의 다 끝났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썼는지 엄마가 봐도 될까? 도영이 원고지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요. 서진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영아, 이건 좀. 도영이 의아해했어요.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보다는 다른 가족 얘기를 쓰는 게 어떨까?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얘기를 꼭 쓰고 싶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도영의 글짓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발표하게 했어요. 도영아, 내 글이 정말 감동적이네. 발표해 볼래? 네, 선생님. 도영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할머니 이야기.
도영이 큰 소리로 제목을 읽었어요. 반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는 가정부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진짜 할머니였어요. 선생님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셨어요. 제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셨어요. 도영이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 봐요.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라는 걸. 도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글이네. 도영아. 그날 오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의 글이 교육청 글짓기 대회에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교육청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네. 심사위원들이 매우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도영의 글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어린이 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서진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송이요? 안 돼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동의했어요.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 도영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영의 사진과 함께 글 내용이 나왔어요. 가정부로 쫓겨난 진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이 자막으로 크게 나왔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정말 감동적인 글이네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정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영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분이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글이 화면에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영아, 할머니도 보고 싶다. 하 회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한 증거죠.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분이 대 윤서진의 재산 횡령 및 명예훼손 소송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 사건은 도영의 글이 방송된 후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죠. 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서는 법정이었어요. 하 회장이 옆에서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반대편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변호사와 열심히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부족해요. 1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정우도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도영도 앉아 있었죠.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정우가 데려온 거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하세요. 법정 경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의 음모로 10년간 고통받은 사건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단정적인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분이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피고 윤서진은 원고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 계획은 김 가정부를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은 순서대로. 원고 측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남긴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먼저 고인 정영수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방청석의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원고의 신탁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피고가 김가정부를 매수하는 대화입니다. 녹음기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가정부님, 이 돈 받고 시어머님이 금고를 뒤지는 걸 봤다고 말해주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가정부의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데요. 서진이 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돈도 더 드릴게요. 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10년 전 당일의 CCTV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선명했어요. 서진이 김가정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나왔죠.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나왔어요. 서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변명할 게 있나요? 서진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명확해진 것은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서진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사실에. 서진이 분이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분이는 침묵했어요. 10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죠. 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반지가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죠.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서진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산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의 도영이 할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분이는 도영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했던 것도,
서진의 말만 들었던 것도 분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우야. 서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님,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분이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어머님, 분이가 말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법정을 나서는 분이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1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린 순간이었어요. 하 회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분이는 하 회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분이 여사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 회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재산은 모두 도영이 이름으로 신탁해 주세요. 하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러면 여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많이 가졌어요. 이제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때죠. 그날 오후 분이는 정우와 도영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도영아, 할머니 말 잘 들어줄 거지? 네, 할머니. 도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오실 거예요? 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다, 도영아.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정우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야, 어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정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편 서진은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 했어요. 이 언니 누구야?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낼 거예요. 아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또 올 사람 왔다. 어차피 며칠 후에 안 올 거야. 서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죠. 예전 분이가 강릉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언니, 왜 자꾸 울어요? 한 아이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하지만 아이는 영리했어요. 설거지하다가 뭐가 들어가요? 서진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언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무슨 잘못이요? 서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른이 되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아팠거든. 아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서진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사과했는데 그분이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서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서진 선생님, 오늘 뭐해요? 아이들이 서진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서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죠. 오늘은 같이 그림 그릴까?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림 잘 그려요? 아이가 물었어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못 그려. 하지만 같이 배우면 되잖아.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완전히 서진을 따랐어요. 서진 선생님, 내일도 올 거죠? 한 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선생님이 어디 가겠어? 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정우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거든. 정우는 아내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한편 분이는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닷가 여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미자 씨,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여관 사장이 아쉬워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장이 궁금해했죠.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분이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디든 괜찮아요. 그날 저녁 분이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분이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반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분이는 상자를 열었어요. 남편의 시계, 만년필, 그리고 작은 사진들이 있었죠. 이제 놓아주려고 해요. 분이가 유품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가 유품들을 부드럽게 받아 안았어요. 마지막에는 반지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글씨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사람은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봐요. 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정우도 심지어 나도 우리 모두 변했어요. 분이는 반지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바다로 던졌어요. 반지가 석양빛 속으로 사라져갔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분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정분이 여사님이신가요? 낯선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분이는 흥미로워했어요. 어떤 도움 말씀이신가요? 여인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어볼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두 여인이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